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자,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날 영상으로 의견 드렸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계열사 앞서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들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고요. 카카오가 중요한 주요 이제 계열사들 투자자분들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 브레인,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돼서 내용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 뭐 브레인 얘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제가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은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어쨌든 이쪽 인공지능 AI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 GPT 2.0이라고 하는 부분들, 2.0 이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들 우리 국내 한국형으로 해서 소개하겠다, 실제 이제 출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완전히 물거품 됐죠. 아예 뭐 언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뉴스 기사화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분명히 저는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뉴스 기사화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올해 특히 상반기 좀 빠른 시간 내에 코 GPT 관련된 부분들이 좀 소개가 돼서 우리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실제 우리 그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들 좀 이용하면서 실제 우리 카카오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좀 매출 어쨌든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 우리 브레인도 그렇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제가 지금 얘기할 부분들도요. 사실은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해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앞서서 이미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재편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시장에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카카오 그룹들 뭐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해외 그 인수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계열사 주요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아무래도 미국 종합증권사 아시죠? 시버트 인수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도 결국 무산됐죠. 예. 이건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미국 쪽에서 거부했어요.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버트가 시세 조정 혐의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옳은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뭐 기업 자체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서 불안한 모습들, 사법 리스크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다가 예, 이런 절차들을 매각한다는 그 절차가 저는 우리 금융 당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뭐 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냥 매각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텐데 당장은 뭐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이 부분들 인수하는 부분들 아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가 나중에 분명히 저는 뭐 시버트뿐만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하는 부분들 또는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부분들 어쨌든 진출을 분명히 할 거예요. 카카오가 워낙 이 대형 플랫폼을 잘 그동안에 국내에서 잘 다져온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해외 진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번 작년 하반기에 시버트 인수가 좌절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제는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도 주요 계열사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죠. 이 부분도 결국은 해외 진출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프리나우입니다. 프리나우. 이게 유럽계 이제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회사예요. 이 부분들 이제 인수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무산됐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무산됐어요. 예, 프리나우. 프리나우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요 내용들도 다 나와 있는데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택시 호출 플랫폼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의 이제 투자 심의 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를 향한 이제 비판들이 좀 많았죠. 예,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택시업계 갈등으로 이제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컸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어, 카카오 그 하고 있는 카카오 팀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수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컸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투심위라고 하는 카카오 내부에 있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거부했다는 거. 결국은 이제 거부한 이유는요, 가격입니다. 가격. 예. 그러니까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그 돈 문제, 인수하고자 하는 이 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돈 때문인데, 일단은 2023년도에 인수 목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수 목표로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제 프리나우 인수 비용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이제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나 도시만으로 대상을 이제 인수 범위를 좀 좁히는 방안을 좀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프리나우 입장에서는 거래 등에 응할 이유가 좀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단은 좀 파기가 됐는데 일단은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는 일단은 얘기하는 건 프리나우하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다. 네. 인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모빌리티 측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시기 조절 또는 금액 조절, 인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가 조정 등을 좀 통해 가지고 결국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프리나우 인수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는요. 워낙 작년에 2023년도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올해 2024년도는 좀 헤쳐나가는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카카오 내부에서 좀 나와서 좀 헤쳐나가는 그림들이 나오려면 결국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카카오 브레인,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건 상장사죠. 카카오페이는, 브레인은 비상장사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좋은 소식들을 전해줘야 됩니다. 인수 소식들, 또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소식들 지속적으로 이거 빠바박 좀 터져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쵸? 2024년도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면 우리 과거 다 잊을 수 있어요. 투자자분들. 카카오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카카오가 그동안에 뭐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검찰 조사 받았고 이런 것들 다 잊을 수 있어요. 아마 투자자분들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줄 거니까. 그러면 자꾸 카카오에 대한 미래만 보게 될 거고요. 카카오 주가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성장하는 주가. 그러면 결국은 카카오가 이런 절차들, 인수 절차를 통해서 매출액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커지죠. 매출액이 커지니까 계열사들, 물론 비상장 주식들이니까, 그 매출액이 커지면 결국은 영업이익도, 물론 인수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다 뭐 플러스 수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빨리 돌려 세울 거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카카오의 내부의 성장을 일으키는 거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의 성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아직 비상장 계열사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장된 회사들이 아니니까 아직 자식들을 분가시킨 건 아니잖아요.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회사들처럼 상장시킨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결국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런 거를 바라보고 카카오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카카오만 놓고 보면 한계가 있어요. 앞서서도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는요. 예, IPO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때 IPO 바람 불었잖아요. 너도 나도 이때 IPO 상장시켰잖아요. 계열사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 이렇게 상장시키면서 주가를 크게 띄웠던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똑같아요.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안 가리라는 보장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려면요, 우리 투자자분들 뭐 기대 많이 해야 돼요.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얘네들 상장 안 할까요? 뭐 시기가 문제겠죠. 시기가 문제일 겁니다. 예. 근데 항상 언제 보통 이렇게 상장시킬까요? 투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리미엄 이 가치를 높게 받으려면 시장이 좋을 때, 예, 시장이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식 사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부풀어져 있을 때, 거품이 막 발생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상장을 시켜야지.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갖다 붙이고 파는 거예요. 아니, 붙이고 판다는 게 아니고 붙여서 IPO 시키는 거예요. 예,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 IPO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IPO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뭐 예를 들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있죠. 실적이 안 좋은데 한 1년 뒤, 2년 뒤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은 시장 안 좋을 때 조기 IPO 할 수 있죠. 예,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그러면 1, 2년 뒤에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지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1년, 2년 뒤에 내가 흑자 전환했을 때 그렇게 또 상장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다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빨리 IPO 상장시켜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시장 좋을 것을 대비해서 1, 2년 뒤 흑자 전환을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먼저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통 있는데 대부분은 시장 좋을 때 보통 상장 많이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이미 지금 계열사들 많이 상장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기대감 분명히 가지고 있다. 카카오 브레인까지 뭐 놓고 보면 향후에 이들 기업들 흑자 전환하는 시기들 잘 맞춰서 결국은 좋은 결과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카카오만 놓고 보지 말고 그 안에 내부에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들이 올해 많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 카카오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올해만 놓고 보면 우리 한 8만원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뭐 언제를 드리고 투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드려왔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8만원만 갈까요? 네, 지금 5만원대 이거 싸도 너무 싼 거 아니야? 그쵸? 네, 8만원만 갈까요? 10만원만 갈까요? 더 많이 높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겠죠. 네, 지금 5만원대 무조건 싸요. 이거 5만원대 싸거든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지금 바로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푹 빠져가지고, 푹 빠진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미쳤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장 대외변수 때문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푹 빠졌다가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문제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시간 싸움을 지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매수자들 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 싸움을 잘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고 팔고 투자자분들이 잘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카카오 그래 우리 허전문가가 얘기하듯이 10만원 20만원 그래 앞으로 한번 기대해보고 가자라고 해서 그냥 몰빵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외 변수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카카오도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폭삭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올해 신년 딱 들어오면서 항상 국가별로도 많이 이제 뭐 IMF든 뭐 국가별로 이제 막 서로 IB에서 음, 평가를 하잖아요. 한국은 뭐 얼마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 뭐 중국은 얼마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뭐 또는 미국은 얼마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평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뭐 100%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기마다 또는 뭐 얘네들 계속적으로 조정하잖아요. 한국은 얼마 정도 성장할 거다라면서 자기들도 조정을 해요. 이걸 100%못 맞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평가를 보면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월등히 많죠. 미국 성장이 아니에요. 미국은 성장은 합니다만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상태에서 리세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미국 증시도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듯이 좀 보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금요일날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상승폭을 그대로 마감했죠. 이 차트는 간단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개파락해서 주가는 상승 양봉으로 쭉 치고 나왔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양봉 캔들이면 근데 잘 보세요. 시가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좀 더 위에서 마감됐다는 얘기죠. 근데 윗꼬리가 길잖아.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주요 세력들은 많이 팔았다. 그리고 여기 5선이 아직 돌파가 안 되죠. 우리가 기본만 잘 갖추고 있으면 미국 증시든 애플이든 테슬라든 뭐든 다 분석할 수 있어. 기본이 중요한 거야, 투자 여러분들. 그쵸? 5선 어떻게 됐어?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본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선 이제 터치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나스닥 종합지수 5선 돌파될까 말까? 우리 요거만 판단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투자 여러분들. 그쵸? 네, 아니면 얘 진짜 5선 타고 계속 급락 패턴으로 갈까? 요런 것들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요거 보세요. 요거 생명선 라이프라인 요거 무너진 다음에 얘 만약에 반등 잘 나온다 다음 주 초에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5선 돌파된 다음에 어디서 저항 걸릴까요? 여기 21선에서 반드시 저항 걸리겠죠. 여기 11선 여기 내려오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매일같이 한번 투자 여러분들 잘 듣고 머릿속에 계속 들어보세요. 보고 듣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투자 여러분들 그림만 보더라도 차트 그림만 보더라도 저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저거 이제 반등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반등 나오면 여기에서 걸리겠네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이 거의 매일같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저기 마지막 그림 설명 한번 갑시다. 그림. 저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쵸, 투자 여러분들. 네. 똑같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주식으로 되게 수익 내고 싶잖아. 주식 되게 좋아해. 그래서 주식 사고 팔고 되게 하고 싶어해. 그런데 주식을 잘 몰라. 이 주식에 대한 그림을 평가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차트 하나, 이 그림 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이 그림 이거 그냥 차트잖아. 그냥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막말로 뭐 피카소가 그랬든 뭐 누가 그랬든 어쨌든 간에 뭐 아무개 그림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수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근데 그림을 볼 줄 알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소 한 마리 있다고 치자고요. 소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대충 한 겁니다. 소라고 합시다. 소라는 그림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소 하나라는 이 그림 하나 가지고도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물론 네임밸류
뭐 누가 하나 그렸대, 뭐 피카소 뭐 누가 하나 그렸대, 이거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소에 대한 어떤 표현력이나 이 그림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완전히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10억짜리야. 10억에 대한 그 가치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아이 미친 소 한 마리가 무슨 10억이야 이러면서 투자자분들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 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을 전혀 모르니까. 네, 그림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주식에 대한 차트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에게 해석하면 맞을 겁니다. 제가 비율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분석을, 해석을 전혀 모르면 그냥 차트에 불과하고, 이거를 조금이나마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차트에 대한 해석, 내 눈의 가치, 내 머릿속에 있는 해석하는 그거는 투자 여러분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의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기분 좋은 주말 저녁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